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두 달째 3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 부정을 바꿀 만큼의 뉴스나 사안이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그 야당의 좀 시각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해외에도 나갔다 오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지지층에서 그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지층의 변동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동이 크게 없다는 것은 이 중도나 무당층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네.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의 흐름 자체가 확장성이 있는 행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본인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지율의 성장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확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인선을 통해서도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만큼 사실은 뭐 극우 유튜버 인사들을 뭐 차관급 인사에 내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은 사실 지지층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고 중도층이나 뭐 무당층의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인사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제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정 지지율이 뭐 아직까지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는 계속해서 미동하지 않고 간다면 사실 개각이나 인사를 이렇게 단행하는 것은 지지율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혀 사실은 점수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 개각이 어떤 쇄신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개각을 점수로 매기라면요. 한 98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럼 이게 왜 제가 2% 부족하냐? 이번에 그 개각할 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저는 임명했어야 된다. 근데 임명이 좀 보류가 돼 있잖아요. 이 점에서 2% 아쉽고 지금 임명된 분들은 제가 보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개각은 실세 장관의 실세 차관의 조합이다. 전부 어떤 분들은 차관이 실세로 오면 장관이 허수아비냐. 이거 잘못된 시각이에요. 장관과 차관의 역할이 다르고 다 이게 실세가 돼서 지금 이게 공무원들 복지부동 많습니다. 제대로 이게 일해봐라. 속도가 믿게. 저는 원희룡 장관도 실세고 국토부 새로운 차관도 실세가 되는 이런 이게 조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금방 또 거구 뭐 운운했잖아요. 이 거구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도 이게 함부로 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거구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있으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김정은이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가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3대 세습 체제가 독재가 무너져야 제대로 이게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자가 거구입니까? 거구는 뭐냐? 바로 이제 히틀러, 나치즘 또는 이게 무솔리니, 파시즘 이런 게 거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데서 야 거구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특히 김채환 국가 인재개발 그 원장 있잖아요. 이분 이게 유튜브를 다 보고 저는 비판한지 의문이에요. 제가 이게 시사이다 유튜브 논란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를 들어 이게 군인들 마스크 벗을 때 우리 왜 군인부터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 안 하게 하느냐? 혹시 이게 군인을 생체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비판한 거지 생체 실험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거구라는 말도 좀 이게 팩트에 따라 신중하게 써야 된다 봐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차관으로 가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이제 속도를 좀 내달라, 속도감을 일하기를 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자용 차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제 부처가 속도감 있게 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지금 1년 하고도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5년 임기 중에 이 5년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 관료 사회도 그렇고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정에 어떤 이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팀 윤석열 이렇게 국정
이 기구가 개편됐다 이런 평가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가서 성과를 좀 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한 이후에 차관 신임 차관들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점심도 걸러가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달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눈에 띄는 곳은 통일부입니다. 이번 1차 개각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차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싹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차관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의 문승현 주 태국 대사를 임명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통일비서관에는 기자 출신의 교수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부의 역할에 좀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통일부가 본연의 기능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나라는 고려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북한의 통일 방안이고 우리의 통일 방안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방안이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김영호 교수님요. 제가 과거의 논문이나 책도 검토해 보면 진짜 헌법 정신에 투철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이 거구 인사가 아니고 상당히 헌법 정신에 충실한 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분은 우리 채널A 방송 패널로도 많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 평소에 발언 중에 거구 발언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통일부는 전부 북한에 퍼주거나 눈치 보거나 북한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제 통일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북한 인권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탈북자 보호운동. 이걸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 인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들 정말 그동안 5년 동안 서로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제대로 탈북자를 보호해야만 우리 자유민주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야 온도차가 큰데요. 김영호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통일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칙이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죠. 강압적인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후보자가 과거에 김정은 정권 타도 그리고 체제 파괴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북 관계를 조율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한 사람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국방부 장관에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통일부 장관에 과연 어울리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 내정자가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적인 그런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송곡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부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도 또 일견 수긍이 됩니다. 다만 또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도 열어놓고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또 통일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경한 대북론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잘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11개 부처에서 12명의 차관이 바뀌었는데요. 이 반가운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 문체부 차관의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가 깜짝 발탁됐는데요. 이 과거 채널A에 출연했었는데 당시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조금 더 대표성 있는 자리에 가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제가 체육인을 대표해서 체육인들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체육의 전문성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제가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뭐 정치적인 하는 거는 해석은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목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 네, 지금 장 내정자는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전문성 등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 전문성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로서 역할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차관이 된다는 것은 행정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뭔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행정가로서 과연 이 문체부라는 부처 내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 섞인 시각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민환 선수의 차관 내정 인사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실제로 선수를 했던 또는 국가대표를 하셨던 이런 분들을 이제 문체부 차관에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다른 인사들은 사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만 장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께 워낙 그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왔던 인물이고 또 행정가로서 분명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여러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또 현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분명히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강하게 평가절하를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어쨌거나 장민환 교수가 차관으로 임명된 데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어서인 거잖아요. 네. 어떤 원인으로 이제 기용이 된 거죠? 일단 장민환 선수는 선수로서도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이 지도자의 길로 걸어서면서 이 용인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체육인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체육행정 그리고 체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관 발탁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장민환 차관의 발탁은 그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꾸준히 차관으로 좀 발탁이 되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체육행정 그리고 국정 홍보에 이르기까지 대회 이 국위를 선양한 이 올림픽 선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국정 홍보 또는 대한민국 홍보가 필요한지 이런 홍보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주 새로운 이 참신한 시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